어떤 분은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머리를 감겨주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눈물은 몸의 어떤 생리적 현상이지만 이 눈물은 자신의 마음의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 미용실에서 나와가지고 공원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분주하게 살면서 내 외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중년기는 나 자신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다라는 것인데요. 생애 발달 과정으로 볼 때 중년기는 대개 40대에서 60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발달 과정으로 볼 때 이 중년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심리학자가 칼 융입니다.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볼 때 인생의 오후에 중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오후인 중년기가 되면 인생의 오후의 프로그램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기에는 따로 학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오전에는 외적인 발달을 해야 하고요. 중년기가 되면 내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내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년기에는 새로운 지혜와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지혜와 훈련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오전에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생의 오전에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적 성취에 매진합니다. 학업에 매진하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직업 생활에 매진하지요. 경제력을 길러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의식주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인생의 오전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사회에 소속하고 일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온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아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필요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에서 중년의 남자가 나와요. 대기업의 회사원이고요. 또 한 집안의 가장이죠.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그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주 특별한 친구인데 산사에 사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 길에 문자를 하나 친구에게 보냅니다. 이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오늘도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날아가는 마음을 붙들어서 지옥철을 탄다. 이러한 문자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주인공의 자아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필요는 가장으로서 또 회사원으로서 직업생활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천근만근 너무 무겁고 이 쉬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고즈넉한 산사를 찾아서 이 친구와 함께 담소하고 싶고 뭔가 깊은 속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은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이중적이죠. 이런 갈등을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역할, 어떤 해야 되는 것들, 책임감,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필요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몸이 필요한 거, 마음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또 하나, 자신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감정들이에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들을 다 드러내고 살겠어요. 그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이런 감정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통제하고 이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중년기 즈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현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진입니다.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 소진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다 태워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진이 오면 동반되는 감정이 뭐냐면 우울감이에요. 무력해요. 그래서 어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기도 싫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또 왜 내가 일어나 불안해집니다. 또 이 중년기가 되면요, 몸과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신감을 좀 잃게 됩니다. 모든 게 두렵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지죠. 또 하나의 감정이 뭐냐면 분노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뒤로 미루다 보면 자꾸 뭔가 체념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해의식이 생기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하나 시켰는데요. 우연히도 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양보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양보가 안 되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 이제 이런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울감이나 무력감, 분노,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 이 감정은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는 신호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기가 되면 그러한 감정들이 말하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년기가 되면 내 몸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알아들으려는 노력이 바로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요. 그 미용실 직원이 이게 펌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머리를 감겨주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눈물은 몸의 어떤 생리적 현상이지만 이 눈물은 자신의 마음의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 미용실에서 나와가지고 공원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분주하게 살면서 내 외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특히 성장 과정에 이게 그 아픈 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이 아픈 동생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언니였던 이분은 혼자 씩씩하게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도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필요를 뒤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서럽고 외로움이 올라왔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 필요를 돌보는 것, 그것이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신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그 중년기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 내면과 자꾸 자기와 접촉하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이 훈련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들어도요, 그것이 훈련이 돼서 내 피와 살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에서 지혜가 되지 않으면 이 지식은 전부 흐트러져서 파편화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중년기에 자신과 관계를 맺는 훈련은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먼저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자신과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요. 자신을 관찰하는 자아를 길러야 합니다. 이 관찰하는 자아라고 하는데요. 이 관찰하는 자아는 어떤 것이냐면 나를 바라보는 나예요. 내가 화를 느낀다. 그러면 내 화를 바라보는 나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하는 나를 기를수록 인간은 성장합니다. 성숙해져요. 왜 그러냐면 화가 날 때 관찰하는 내가 있으면 화가 나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화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겨서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관찰하는 내가 없으면 화가 나면 화에 사로잡혀서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미성숙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찰하는 나를 길러야 하고요. 또 하나의 훈련은 이제 관찰하는 내가 생겨나면 그 다음에 나를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그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게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까 뭐 우울감, 분노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울감 하나만 해도 우울만 있지 않아요. 우울 밑에는 실망감, 좌절감, 외로움,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걸 분화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감정의 발달은 아주 미세하게 섬세하게 큰 감정, 작은 감정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면 거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적인 생각의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울하잖아요. 그럼 우울하자마자 어떤 생각이 싹 스칩니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건데 이 자동적 사고 안에는 자기를 자꾸 책망하고 야단치고 엄격하게 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우울해요. 우울한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게 게을러선 안 돼. 너는 게으른 인간이야. 일어나야지. 그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머물고 알아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얼른 그 생각을 보내고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알아차린 다음에 그 감정에 대해서 이 감정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 그 의미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인의 경우에 이제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이분은 남편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해서 이 사회적 성취에 매진하고 아주 분주한 삶을 살고 있고요. 자녀들도 다 길러서 나름 그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우울감이 아주 심한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자기는 다 귀찮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 비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울감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 우울감의 신호, 의미를 알아들으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분은 사실은 K장녀예요. K장녀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맏딸이죠.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도 항상 이렇게 동생들을 돌보고 자기의 필요를 뒤로하고 그랬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그런 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혼을 해서도 보면 항상 자기가 필요한 것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성실해야 되지, 책임 나야지, 뭐 주부로서 역할 다해야지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다 보니까 이 시간은 이 우울감은 나에게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는구나.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 이제 좀 시작해 봐야겠다. 그래서 공부도 시작하고 다양하게 뭐 취미 활동도 시작하고 이러면서 우울감을 극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과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고 알아보고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의 신호를 듣고 자기의 필요를 돌봐주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 중년기의 시간인데요. 중년기 하면 또 하나는 죽음을 의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때때로는 배우자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형제 자매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지인들의 죽음도 경험하고 그러면 이제는 인생이 유한한 것이구나. 언젠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중년기의 시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까? 이것이 인간의 영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차원은 물질적, 육체적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의 차원도 있고 영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시기가 또 중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융은 이 중년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동시에 어떤 정신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실현하는 내적인 성장의 시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